안녕하세요. 에일리 코리아에서 네트워크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호 차장입니다. 그 몇 개월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션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의 범위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 관점에서 저희 솔루션과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약 4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사이버 보안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사이버 위협은 어떻게 움직이고 동작하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어떤 방어 전략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안 인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제 세션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뉴스에서 이제 한 번이라도 해커로부터 보안 취약점을 노리고 개인이나 기업의 돈을 뜯어내는 공격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결국에 이제 돈 때문이겠죠.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해커들이 해킹에 성공할 경우에 그 기업들은 막대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그리고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해커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해커들은 잘 알고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저와 가까운 지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파일 서버가 회사의 파일 서버가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파일 서버를 모두 포맷했던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기사들은 이제 헬스케어 쪽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제 10월에 인슐린 펌프와 관련된 해킹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2016년도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그 대가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17,000 정도를 그 해커한테 지불했던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IBM 포네몬 협회에 따르면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약 $640만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다른 업계 평균보다도 약 30%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헬스케어 쪽에 유독 사이버 범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는 그 IT 관리자가 생각하는 어떤 보안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금융이나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낮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IT 투자에 대한 비용 부분이 일반 기업들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으로 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헬스케어 분야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환자들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들, 주민번호라든지 혹은 전화번호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커가 이제 탈취를 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피해는 저희가 이제 상상만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모든 디바이스들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 IoT 단말들도 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돼가면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사이버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이제 동영상 2개를 준비를 해봤고요. 해당 동영상은 지금 보시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이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코의 CDP 프로토콜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코의 CDP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고요. 시스코의 이제 IP 전화기라든지 라우터,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비들은 다 CDP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다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업들에서는 스마트 TV라든지 그리고 뭐 프린터기 그리고 스마트 조명 그리고 보안 카메라 그리고 뭐 배터리 등과 같이 제대로 이제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별도의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인터넷에서 이제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 중 하나를 공격 대상으로 잡고 해당 디바이스로 접근을 한 뒤에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에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DP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스위치나 IP 전화기 등의 메모리 손상을 유발하는 코드를 심어가지고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러한 악성 코드를 심은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를 막는다든지 혹은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차단하는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CDP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CDP 브로드캐스팅 공격이나 혹은 이런 걸 이제 도스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공격들을 통해서 IP 폰 서비스를 마비를 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IP 전화기에서 이제 흘러다니는 패킷들을 캡처를 해서 도청도 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동영상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보고 제 세션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CDP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커가 IP 폰에 대한 제어권을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해커의 이제 소스 코드를 심어가지고 실제로 IP 전화기에 줌 같은 게임 어플도 깔고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대화를 엿듣고 이제 추가적으로 CD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이용해서 그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그 전화기들을 완전히 이제 마비시키는 그러한 공격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막아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알카텔의 이제 스위치는 운영체제를 공격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알카텔 스위치의 OS는 소프트웨어 무결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위치의 소스 코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나 블랙박스 테스트를 수행해서 소스 코드의 취약성을 자체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OS에 대한 외부 검증 기관을 통해서 공격자가 운영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보안적으로 완벽한 OS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알카텔 스위치가 가지는 OS의 이점은 스위치가 이제 부팅될 때마다 그 OS가 항상 다른 메모리에 로드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위치가 부팅이 될 때 항상 이제 같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랜덤하게 로드를 하는 ASLL이라는 걸 통해서 매번 다양한 위치로 OS를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로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OS 내에 저희가 이제 알려진 버그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커들은 실제로 이 버그가 있는 그 OS 영역에 대해서 실제 그 메모리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공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외부의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스위치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장치 등을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알카텔의 그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위한 UMP가 있는데요. UMP는 사용자나 혹은 디바이스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양하게 프로파일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가운데 이제 간호사인데 여성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여성은 CEO라든지 혹은 파이낸스 담당자 혹은 IT 관리자 혹은 게스트 등 다양한 그 그룹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룹에 맞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할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프린터기나 IP 전화기 그리고 PC라든지 태블릿, 스마트폰처럼 단말들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구분을 해서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랑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대한 정책을 기반으로 보다 이제 안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사용자나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필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또 이런 그 사용자 프로필별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MP를 사용을 해서 연결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업망 혹은 네트워크망에 접근을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네트워크 접근 그리고 동일한 보안,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A라는 직원이 이제 부산지사로 출장을 갈 경우에 보통은 이제 그쪽 그 지사의 이제 네트워크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IP를 받고 또 새로운 보안 정책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사 쪽하고는 네트워크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IT 관리자가 항상 매번 이 출장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항상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자들의 이제 업무 부하도 많이 걸리게 될 거고요. 보안적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매번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UMP를 통해서 사용자가 언제 어느 곳에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더라도 항상 이 프로필 기반의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네트워크 정책을 받아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장치,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로봇 공장에 그 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어플리케이션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싶을 때 사전에 이제 디바이스별로 또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 로봇 팔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파일을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옴니비스를 통해서 위치 기반의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캠퍼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대학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의 무선 네트워크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도록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제어라든지 혹은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를 낮추도록 보안 정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옆 건물이 이제 공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다 빠른 네트워크와 확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건물, 어떤 건물이나 어떤 위치를 가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위치별로 정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상당히 그 정책화된 그러한 서비스를,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특정 지역을 떠날 때 그 사용자에 대한 커넥션을 자동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알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방화벽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차단을 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만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보안 네트워크 환경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그 네트워크 스마트 애널리틱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카텔의 스마트 애널리틱스를 이용하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네트워크 트래픽 추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네트워크 사용 패턴을 예측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최적의 네트워크 정책을 사전에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는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패턴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 상황인지를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네트워크상의 이제 CCTV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때 DS 쿼리를 보통 1분당 하나씩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앞에 보셨던 그 동영상처럼 해커가 이제 특정 CCTV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로 인해서 이제 DNS 쿼리를 초당 뭐 10,000개 이상씩 보낸다면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정상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패턴은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제 스마트 애널리틱스 통해 위협을 인지를 하고 즉시 이 CCTV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어디에서 연결이 되든지 상관없이 관리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된 사용자나 디바이스를 스마트하게 분석해서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보다 세밀한 보안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이 위자들을 통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네트워크상에 이 정책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oT 단말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oT 단말들에 대한 보안을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IoT 단말들이 사실 이제 기업들 내에 뭐 100개, 많게는 1000개 이상씩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많은 단말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보셨던 동영상처럼 해킹이 또 쉬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IoT 디바이스의 특성상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단순한 그 시스템 설계로 인해서 해킹의 위협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해커들이 주로 이제 공격하는 지점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내에 이제 IoT 장치들을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관점에서는 이 수많은 IoT 단말들을 위해서 패스워드 관리가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설치해 놓은 디폴트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한 이후에 오랫동안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나 시스템들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이 IoT 단말들은 해커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oT 단말이 하나 해킹이 당하면 전체 네트워크를 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2019년도 그 사이버 공격이 이제 전년도보다 300%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아주 좋은 변화에 맞춰서 그 동시에 이러한 해커들의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 알카텔이 어떻게 이러한 IoT 단말을 위해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세 단계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먼저 기기를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 단말들을 탐색을 하고 분류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트워크의 단말을 구분해서 단말별로 이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바이스에 따라 가상으로 네트워크를 세그멘테이션 하게 됩니다. 서비스별로 서비스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세그멘트별로 구분 지어놓은 디바이스에 대해서 적당한 정책들을 할당을 하고 그 정책들을 네트워크에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관리자는 이제 각각의 모든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세그멘트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함으로써 IoT 단말들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무선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라든지 지그비와 같은 다양한 통신 채널에서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의 네트워크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에 관련된 단말기들, 그리고 빌딩 관리를 위한 단말기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단말기 등 여러 가지 단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공존한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단말기를 서비스의 중요도나 보안의 중요도, 그리고 관리자의 원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 가상의 네트워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보안 단말은 보안 세그멘트에 할당을 하고, 빌딩 관리는 빌딩 세그멘트로 할당을 하고, 또 환자 모니터링 단말은 환자 세그멘트로 나누어서 단말을 종류별로 논리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종류로 나누고 각 세그먼트별로 거기에 적합한 보안 정책들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물리적으로 각각의 네트워크망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SPV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를 함으로써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침해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세그멘트들에 할당된 정책에 따라 이제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SPV 액세스를 할 때는 저희가 802.1x 인증을 통해서 보다 높은 보안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옴니비스타라고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이 IoT 단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관리자가 편하게 네트워크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리소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는 수많은 종류의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트래픽은 어플리케이션별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나 리소스가 다르다는 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불과 이제 몇 킬로바이트밖에 사용을 하지 않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몇십 메가씩 사용을 해서 실제 네트워크의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 리소스를 보호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알카텔 스위치와 AP에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분석할 수 있는 디펙티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DPI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레이어 7 레벨에서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분해서 각각의 룰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알카텔이 제공하는 기업형 커뮤니케이션 툴인 레인보우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프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이 협업 솔루션으로 데이터의 지연에 굉장히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관리자들은 실제로 직원들이 이 원활한 레인보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최소한 1Mbps 이상의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고 그 음성이나 비디오 회의 시에 끊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관리자는 네트워크상에서 흐르는 어플리케이션을 분류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낮은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QoS를 통해서 보다 이제 중요한 서비스인 레인보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는 드랍박스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와이파이에 그 액세스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드랍박스나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제 동기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결국에는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해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드랍박스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는 이제 프라이어티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티를 낮추면 일단 우선순위로 레인보우나 혹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처리를 하고 또 우선순위에 그 밴드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업무 데이터들이 지연이 되거나 또 서비스가 끊기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당연히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정의한 후에는 어플리케이션별로 그 관리자가 원하는 룰을 이제 수립을 하고 또 이제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통합관리 시스템인 옴니비스타에서 제공하는 쿼런틴 매니저라고 피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IDS나 IPS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스위치 같은 것들에서 발생하는 시스로그와 연동을 해서 실제로 어떤 위협이 발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그쪽 그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그 연결되어 있는 단말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또한 이제 IT 관리자에게 그 네트워크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항상 그 네트워크 대시보드를 보면서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인가되지 않은 로그 AP를 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불법 AP가 우리 사무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IT를 잘 모르시는 사용자가 그 로그 AP에 붙게 되면 해커가 이제 그 무선 데이터를 다 캡처를 해서 그 데이터를 다 까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그 AP를 탐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알카텔의 스텔라 AP에서는 이러한 로그 AP를 탐지하기 위한 전용 스캐닝 라디오를 통해서 불법 AP들을 탐지를 하고 또 이것들을 차단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스위치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리마인더는 차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원격에서 리모트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접근할 때 텔넷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SH나 HTTPS, SNMP 버전 3나 TLS 같은 암호화된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네트워크 장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스텔라 AP 같은 경우에는 TLS에 의해서 보호되는 MQTT라는 프로토콜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사용자들에 대한 것들을 또 암호화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들의 관리자죠. 관리자에 대한
스크립트를 암호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인 보안 부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별도의 매니지먼트 망을 구성을 할 때는 폐쇄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알카텔 스위치도 별도의 매니지먼트 포트인 EMP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폐쇄망으로 구성을 해서 외부의 인터넷에서 접근하는 공격자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거나 관리하실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통합 관리 시스템이 옴니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VM 이중화라든지 실제로 물리적인 이중화를 통해서 서버의 가용성을 확보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롤 기반의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뭐 특별한 기능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아마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ACL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차단이나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하는 그런 걸로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프로파일 베이스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의 이제 그 내부 DB를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지만 옴니비스타라고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인증 기능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레디우스나 LDAP, 타카스와 같은 외부 인증 서버랑도 연결을 해서 사용자에 대한 인증, 관리자에 대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무결성과 기밀성 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은 본사와 지사 혹은 건물 간 혹은 층 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간의 케이블로 많이들 연결을 하고 그 구간에서 이제 통신이 많이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제 두 개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A라는 건물이 있고 하나는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사이에 이제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 누군가가 이제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이 중간 케이블에 접속을 해서 탭 장비나 혹은 미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캡처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로 해커가 이 중간에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캡처를 하게 되면 암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패킷들을 그대로 다 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동영상처럼 실제로 그 VoIP에 데이터를 다 도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흘러다니는 데이터들을 다 까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맥색이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두 빌딩 간에 연결된 그 구간을 레이어 2 영역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해커가 이 데이터를 까보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데이터들이 흘러다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스위치 사이에서 맥색이라는 프로토콜을 설정을 하면 이 물리적인 해킹에 의해서 중간에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완벽하게 이 완벽하게 이제 보안적으로 완벽한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VPN, 터널링 같은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맥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별도로 필요하고요. 실제 이제 맥색을 통한 암호화는 사실 이제 스위치에서 물리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 별도로 지원한 장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맥색을 지원하는 스위치들은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는데요. 저희 OS 9900, 6860, 6560, 6465 스위치에서 지금 맥색을 현재 지원하고 스텔라 AP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유선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네트워크 하면은 이제 무선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 6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새로 나오면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알카텔 역시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스텔라 AP를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앞에 보셨던 1360이나 1360 AP들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6에서 지원하는 보안 기능 중에 하나인 WPA3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은 기존에 이제 802.11ac의 WPA2가 가지고 있던 보안 문제인 KAC 문제를 개선한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PA3가 탑재된 와이파이 6를 통해서 사용자와 AP 간에 보다 강력한, 기존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커가 이 무선상에 흘러다니는 그 트래픽을 캡처해서 보더라도 복호화가 굉장히 어렵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만약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WPA3가 지원되는 와이파이 6 무선 AP들로 무선 네트워크 구성을 하시고, 그 나머지 유선 네트워크는 맥색으로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 보다 이제 강력한 네트워크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투-엔드 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인 옴니비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보안 기능은 사실 여기 저희 이제 옴니비스타에서 지원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알카텔의 네트워크 통합관리 솔루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OV2500이라고 하는 구축형과 그리고 OV 시러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옴니비스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나 디바이스, IoT 단말 관리를 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프로비저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장된 인증 서버 역할도 하고요. 또 외부 인증 서버와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롤 기반에 대한 접근 제어라든지 다도넥스 인증을 통한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접근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IPS나 IDS 혹은 스위치의 시스로그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공격자 혹은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로그 AP에 대한 탐지도 저희 OV 옴니비스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알카텔의 옴니비스타는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이러한 보안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의 관리 중심에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카텔 솔루션의 접근 제어를 통해서 악의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공격 혹은 접근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화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 불법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카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보안 취약점들에 대응한 여러 가지 피처를 통해서 고객사의 네트워크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인증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국제 인증서를 받긴 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 필요한 거는 이제 국제 CC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 CC EAL2까지 다 받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알카텔의 스위치는 크게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8점대를 사용하는 이제 미드레인지나 하이엔드급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6점대를 사용하는 로우엔드급 스위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들은 거의 다 지금 EAL2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에 이제 디바이스들이 붙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다 이제 철저한 보안 의식과 보안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의 네트워크 혹은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세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